이번 시간은 엄청난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해석학을 잠깐 넘어서서 한번 위성 수학이 무엇인지, 미사 공간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맛본 다음에 다시 해석학적인 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위성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위성관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하게 되었느냐라고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매트리 스페이스까지 다뤘잖아요. 거기 스페이스까지를 생각해 봤을 때 거리라는 것이 먼저 정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라는 개념으로부터 해석학은 점점 발전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좀 더 거리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까? 거리라는 것을 항상 정의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문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라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것이냐, 본질이냐, 라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거리라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리가 이렇게 더 근본적인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거리를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리에 의존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클로즈셋 그리고 오픈셋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리라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수학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리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전에 배웠던 그 오픈셋을 도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셋을 지난번에 배웠던 것도 생각해 본다면은 오픈셋의 성질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공집합과 전체집합 같은 경우는 오픈셋이 되고요. 어느 오픈셋이 주어졌을 때 그 오픈셋들을 이제 무한히 합집합한 것은 이제 오픈이 되고요. 이제 오픈셋이 존재했을 때 그것을 이제 유한번 교집합한 것도 이제 오픈이 된다. 라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명제를 지난번에 증명을 해봤죠.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오픈셋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를 정의하지 않을 거예요. 거리를 정의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더 해석학적인 논의를 벗어나서 위상수학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위상 공간을 잠깐 들여다볼 거고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매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거고 집합론적인 내용들이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것이니까 잘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데피니션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데피니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서 다시 올라오는데 이 세 가지 명제를 일부러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다시 이것이 여기에서는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는 당연히 무엇이 되었어요? 명제가 되었죠. 근데 우리 이것을 다시 정의로 받아들여서 이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을 이제 오픈셋이라 말할 거고 이 오픈셋들로 이제 가득 찬 이 공간을 이제 미사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x가 셋일 때 제가 이제 t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건데 t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파워셋의 부분집합입니다. 이 파워셋이라는 것은 이제 P of X 이렇게 쓰기라고 하기도 하고 2의 X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쓴 이제 집합 기호는 우리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P가 어디에 P냐면은 파워셋의 약자예요. 파워셋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글로 검색하신다면은 멱집합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입니다. 멱집합. 그래서 파워셋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고 한다면요. 패밀리 오브 서브셋 오브 x 여기에서는 p of x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패밀리 같은 경우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x에 대한 부분 집합들로 이제 이루어진 모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패밀리 말고 어느 전공 서적이나 그런 데서는 콜렉션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호로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 x제곱 이거는 왜 쓰게 되냐면요. 이거 같은 게 이제 마치 부분 집합도 이제 막 곤란한 그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 집합에서 이게 꺼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 서브셋들이 이룰 수 있는 그 가지수들 생각해 본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이거는 중복 순열이 되겠죠. 중복 순열 그러니까 원소들이 있을 때 이 원소가 이제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 원소를 쏙 뽑거나 안 뽑거나 이 원소를 뽑거나 안 뽑거나 그러기 때문에 결국 총 2의 x제곱만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현재 파워셋 몇 집합을 2의 x제곱 이러한 기호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앞에 나온 그 방식 P of X를 좀 많이 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T를 이 멱집합의 이제 부분집합으로서 정의를 했을 때, 자, 만약에 제가 만족시키고 싶은 조건이 세 가지예요. T에 대해서 만족시키고 싶은 조건이 세 개예요. 세 개가 무엇이냐면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오픈에 대한 그 명제 관련 있거든요. 먼저 공집합과 전체 집합 AX 같은 경우가 이제 T의 원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UI라는 것이 이제 T의 원소다 라고 한다면요. 그것을 이제 무한번 무한번 합집합한 것에 대하여 이 친구도 또 이제 T의 원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한 합집합에 대해서 닫혀있길 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집합에 대해서는 오픈셋 같은 경우가 이제 유한번 교집합했을 때 가능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두 개 원소 U랑 V를 이제 꺼내 왔을 때 이 두 T의 원소 U, V에 대하여 이 두 친구의 교집합 또한 이제 T의 원소가 되길 바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집합에 대해서 이제 유한번에 대해서는 닫혀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사실 두 번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 되면 솔직히 세 번 되고 네 번 되고 다섯 번 되고 그러니까 유한번까지 다 가능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수학적 기납법에 비해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확장시킨다면 좀 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U1, U2 그리고 UN까지 이제 n개의 t의 원소에 대하여 이 친구들을 1부터 n까지 이제 교집합을 시킨 것이 이제 다시 또 t의 원소가 되는다 라는 것으로 확장시킬 수 있겠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보책이나 그 강의를 봤을 때 이 위에 걸로 설명한 사람도 있고 밑에 걸로 설명한 사람도 막 있는데 그냥 아주 똑같은 거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t를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어 토폴로지라고 부르겠습니다. X에 대한 토폴로지다. 그리고 여기서 토폴로지라는 것이 유일하지 않거든요. 이 위에 거를 만족시키는 것은 유일하다고 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매트릭 스페이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 것처럼. 그래서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제가 영어 쓰는 거 잘 보세요. 여기 A, 어스잖아요. 더를 쓰지 않고 어를 썼다는 것은 이 친구가 이제 토폴로지가 한 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유니크가 보장되지 않다 라는 그 숨어있는 의미를 내가 내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랬을 때 xt 자, 이 공간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던 뭐겠어요? 위상 공간이죠. 위상 공간. 좋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그 T의 멤버, 그러니까 T의 원소들 그것들을 몽땅 다 있지 동틀어서 뭐라 부를 것이냐면요. 이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오픈셋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졌죠. 무엇이냐면은 매트릭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픈셋 같은 경우가 어떻게 정의됐어요? 인트 이것을 이용했잖아요. 네 점들 이제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네 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점에 대하여 이제 엡실론 볼을 잡았을 때 엡실론을 작게 잡아가지고 그 엡실론 볼이 존재해가지고 그 원래 집합 안으로 쏙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엡실론이 존재하게 만들도록 하는 그 볼이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을 말한 거고 그 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오픈셋을 오픈이 그 집합을 이제 네이버후드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인트를 다 모아놨을 때 그 인트 s랑 이제 s가 같았다면은 그 s라는 것이 무엇이다 오픈이라고 부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점이 내점인 집합으로 이제 우리는 오픈셋을 정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달라진 거예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는 오픈셋을 어떻게 정의하냐? T의 멤버로 정의하는 거죠. 위에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멤버를 T로 정의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관점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이전에 우리가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얘기했던 그 오픈셋이 만족시키는 그런 성질들, 그런 성질들을 바탕으로 그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또 나머지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리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았죠. 거리라는 것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거리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합의 코어 관계, 그런 여러 집합의 연산들을 열심히 활용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를 왜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왜 공부하나요? 솔직히 수학이라는 것이 이제 쓸모 있냐,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만 사용하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의 의미가 그냥 좁은 거예요. 그거는 무엇이냐면요, 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학문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수학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거지 진짜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만큼. 근데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모든 학문들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어디든 어디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 수학이라는 것이 왜 가능한가? 왜 어디 분야에서는 적용되고 누구보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학문인가? 나중에 과학 같은 경우, 과학도 되게 좋은 학문이죠. 근데 과학이나 그 사회학, 인문학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뭐라 말할 수 있냐? 그거에 비교해서 솔직히 수학이 더 신비성이 높다, 신뢰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논리적 이 과정 자체가 다른 그런 과정들보다 되게 철저히 엄밀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학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 덕분에 이제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좀 더 되게 엄밀한 논의를 해가지고 다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명하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요.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 수학이라는 것을 좀 더 근본을 찾아가지고 이 학문의 그 엄밀함, 그리고 밑에 깔려있는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베이스, 그 최초에 있는 그 무언가 본질을 찾아서 여러분들은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논의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수학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좀만 더 제가 좀 어수선하게 좀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어디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좀 더 이제 직관적인 거 넘어서 추상적으로 더 깊은 논의를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거리도 이제 포기를 하고 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도 논의를 해보자. 여기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도 이론 펼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한 것입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셋 정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 진도 나가기 전에. 이런 공리가 나왔잖아요. 여기 세 가지. 세 가지 공리가 나왔는데, 사실 수학자들은 이제 이런 이 공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면요, 이 공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의로서 많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정도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리들은 제가 예전에도 매트리스 스페이스에 대한 그 공리들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충분히 뛰어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로 이름 떨칠 수 있을 만큼 진짜 훌륭하신 그 수학자들이 엄청난 논의를 통해서 결론낸 그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리라는 것이 어떻게 수학 세계에서는 받아들여지게 되냐면요,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약속이 아니라 모든 학문의 최종 단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종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수학자들은 만약에 공리가 이제 탄생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 끝에 공리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수학계의 혁명이에요.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공리가 탄생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리가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수학자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것을 더 이상 공리를 의심하지 않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수학적 이론을 디벨롭 시키죠. 음. 사실 그 공리에 대해서 뒤집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탄생을 했으면은 그것이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이 혁명을 가지고 좀 더 발전을 시키는 거에 수학자들은 좀 더 집중을 합니다.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것을 정의로 선택했을까라는 그 의문점은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그 생각으로는 바뀌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인생을 걸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딴 얘기 그만하고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잘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예시를 들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먼저 첫 번째 예시로 집합 X 이 셋을 원소 3개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T를 정의를 할 건데 첫 번째 T, 그러니까 T1이라 써볼게요. 이 첫 번째 T 같은 경우는 먼저 당연히 위에 조건 보니까 공집합과 이 집합 X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T1을 이 두 개만 넣어버리자. 이렇게 해도 이게 토폴로지가 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위에 있는 세 가지 이제 공리를 만족시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신다면은 되게 집합 원소가 이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번은 너무 자명하고 2번, 3번이 성립한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아, 진짜 너무 쉬워요.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뭐 공집합 또는 이제 이 둘 중 하나 또 이 새로운 것도 탄생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집합 또는 이제 X 이것이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자명하게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너무 자명하게 위상이죠. 이 정도는 자명한 위상. 누가 봐도 위상이 된다. 라고 말해가지고 이 친구는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게다가 이 X가 이제 어느 집합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이 T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항상 이제 토폴로지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더 너무 자명한 위상이다. 트리비얼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하자면은 자명 위상이죠. 괜찮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덜하는 용어를 썼네요. 덜하는 용어를 왜 썼냐면요. 자명 위상은 딱 하나로 유일하거든요. 영어를 표기할 때 제가 이렇게 덜하고 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앞 뒤에 말하는 그것이 이제 유일할 때 유일하게 트리비얼 토폴로지라고 말한다면은 딱 이거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이제 덜하는 표현을 이제 쓰잖아요. 영어법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익숙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보 소장이나 그런 것들을 읽을 때 좀 더 이것이 용어가 의미할 때 그 용어를 쓸 때 되게 엄청난 숙고를 하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은 되게 독해력이 늘어난다?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아 진짜 중요해요 이거. 되게 모르는 사실까지 좀 알게 되었죠? 좋죠. 자, 다음. 자, 아무튼 아니 제가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쓰는 이 영어 이 표현에는 진짜 다들 의미가 들어있고 제 숙고한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는 게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나 미상수하기 되게 그런 것이 어려운 되게 힘든 관문이 됐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그 수학적인 설명 그런 것을 서술해 나가는 그 힘을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얘가 안 예뻐서. 네. 자, 이번에 B로 두 번째 T는 어떻게 잡아보려고 한다면요. 공집합고 집합 A라고 이제 X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미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미상이 됩니다.
왜조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공리 이 두 개 있는 거 있으니까 이제 성립한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요. 두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이제 닫혀 있다라는 얘긴데요. 합집합을 이제 무엇을 가져오든 간에 만약에 얘랑 이렇게 선택한다면은 이제 A가 될 건데 이거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거 두 개 합집합한다면은 이제 X가 될 건데 있으니까 상관없고 이렇게든 아니면 선택하든 아니면은 이것만 선택하든 어떻게 상관없이 다 이제 여기 있는 합집합의 결과들이 다 여기 있는 원소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공리는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 교집합. 또 교집합 공집합이죠. 이 두 개 교집합 A죠. 이거 교집합 그냥 X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교집합의 이제 결과물도 이제 유한계에 대해서 교집합의 결과물도 여기 있는 이 세 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겠네요. 따라서 토폴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로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벡터 스페이스 7가지 공리 보이는 것처럼 되게 좀 귀찮은 과정이네요. 저는 약간 말로 거의 다 떼운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는 무엇을 가져오게 될 것이냐면요. 여기다가 위에 T2에다가 B라는 것도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러는 순간 이것은 토폴로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토폴로지 위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너무 되게 자명하죠? 이 두 개를 꺼냈을 때 이 두 개에 대한 합집합도 당연히 여기 있는 원소가 돼야 될 텐데 여기 절대로 이 친구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여기 없기 때문에 당연히 토폴로지가 아니다. 라고 결론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네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 킥볼을 공집합이 있어야 될 거고요. 이번엔 한 개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개씩 있는 거 A, B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B, C 이렇게 있고 X.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킥볼을 잡았을 때 킥볼은 이제 위상이 될까요? X에 대해서 위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합집합은 뭐 괜찮을 것 같는 두 개 합집합에도 이게 되고 뭐 임의로 가져오시더라도 뭐 상관없을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에 대한 교집합 치우시면은 이제 B가 될 텐데 이 B가 여기 T4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닫혀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따라서 나더 토폴로지 for X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그러면은 지금 다 귀찮아.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이 지금 중요한 게 원소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필요한 원소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지금 짜증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T5는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파워셋 P of X. 그러니까 여기 가능한 부분 집합들을 다 모으겠다는 거죠. 다 모으게 되면은 재밌는 게 토폴로지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토폴로지 됐다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자명하게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원소들이 다 이제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여기 T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서 들어온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위상이 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느 X라는 집합을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파워셋은 항상 토폴로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워셋으로 이루어진 토폴로지를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해석하자면은 디스크리트가 이산이죠. 이산, 위상이 되겠네요. 이산이라는 것은 여기 따따따따 끊어져 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산이라는 것이 이게 파워셋에 점점 집어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으나 여기까지 설명하는 거는 너무 약간 좀 깊게 파고든다? 약간 지금 해석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해석학 시간에 지금 위상수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깊게 선 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산 위상이다 라고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면은 바로 감을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그냥 디스크리트 매트릭스 스페이스에 대한 그 디스크리트와 같은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이산 이상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 이산 이상은 얘랑 완전 대조되는 느낌 있잖아요. 반대되는. 그래서 제가 위에 여기 쓰는 자명 이상 트리비얼 토폴로지를 이제 다르게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을 indiscrete 토폴로지라고도 부릅니다. 마치 디스크리트 토폴로지하고 반대되는 대조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되게 좋게 볼 수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너무 뻔해요. 이거는 너무 뻔해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다 모아놨기 때문에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개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다른 위상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위상을 지금 가져와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위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위상 수학을 좀 더 나중에 공부를 했을 때 발레릴 때 생각보다 많이 사용하는 그런 스페이스입니다. 자, X가 쓰실 때 제가 T인데 제가 F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름에서 이제 F가 들어가는 그런 문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TF를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될 것이냐면요. 자, 파워셋에서 원소를 제가 가져올 것인데요. 그것을 무엇이냐면요. 자, A가 이제 공집합이거나 또는 X에서 A를 뺀 거. 그러니까 이제 A 여집합이죠. 여집합이 파이나이트 원소의 개수가 이제 유한일 때, 유한집합일 때, 이 둘 중 하나 만족시키는 모든 A를 가져와 봐요. 자, 이랬을 때 T가 토폴로지가 됩니다. 왜요? 증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토폴로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 토폴로지를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요. 여집합이 이제 유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집합이 이제 유한한다는 의미를 따서 finite complement 토폴로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 또는 finite complement를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co-finite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있고요. 어차피 같은 거예요. 의미는 뭔지 알겠죠? 한글로 해석하자면은 여집합이 이제 유한인 위상이라 해가지고 여유한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제 위상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제가 위에 보여드렸던 세 가지 공리가 만족시키는지를 보이면 되겠죠. 자,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집합. 공집합은 이제 이 t에 들어가나요? 라고 했을 때 당연하죠.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들어오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x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니까 x의 여집합이 이제 파이나이트 되는데 x의 여집합 그러니까 x에서 x를 뺀 거 이것은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파이나이트라 볼 수 있겠죠. 여집합이 이제 파이나이트니까 원래 제가 따지고 있었던 그 x라는 집합은 이제 tf의 원소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F는 이제 파이네트 여기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하여 이번에는 이제 무한 합집합에 대해서 이제 닫혀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오픈셋을 가져와 가지고 무한계 UI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기 i는 이 첨자집합이 이제 i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이거 왜 쓰는지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제
1부터 n까지 다 이제 무한합집합 시킨 다음에 리미트 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언카운터블인 그런 곳에서도 그냥 바로 집합적인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i라는 첩자 집합을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랬을 때 현재 논의가 나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공집합일 때와 공집합이 아니고 그냥 공집합이 아닐 때로 나뉠 거예요. 공집합에 대해 공집합이라면은 이제 이와 같은 논의가 사용하게 될 거고, 공집합이 아닐 때는 이제 여집합이 이제 파이네트인 거 이것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엄밀한 논의를 위해서 케이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케이스, 우리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합집합의 i인 i에 대하여 i가 이제 이렇게 tf에 이제 들어오는지, 이것이 의문인 거잖아요. 이것을 의문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이것이 공집합일 때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집합이라면은 이제 첫 번째에 의해서 공집합은 현재 t의 원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따지려고 하는 이 친구도 t의 원소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t 들어오기 때문에 성립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유니언 i인 i에 i가 공집합이 아닐 때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니라면요, 결국 합집합을 시켰는데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공집합이 아닌 어떤 이 UI라는 그런 셋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 UI들이 다 이제 공집합일 수는 없겠죠. 적어도 하나라도 이제 공집합이 아닌 것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번호를 제가 I0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쓰기를 I0가 이제 존재해가지고 만족시키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I0가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UI0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공집합이 아닌데 여기가 이제 T의 원소가 되잖아요. 이 친구는 이제 T의 원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여집합 유한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야 될 것입니다. 여집합 유한이에요. 그럼 UI0에 대해서 여집합이 유한이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유니언 i인 i에 대한 UI, 이 친구가 이제 T에 들어오길 바랍니다. T가 T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X에서 이 친구를 뺀 것이 이제 파이네트인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파이네트인 걸 보이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집합적인 연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등으로 가는 법칙을 쓰면 되거든요. 근데 좀 이제 파이나이트가 아니라 이제 인피니트인 그런 무한계의 그 원소 집합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와 관련된 증명은 집합론에서 배우셨거나 좀 더 이제 어렵지 않게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이거랑 같은 것은 이제 인터섹션 i인 i에 대하여 x에서 ui를 뺀 것, 이게 되겠죠. 혹시나 복습하실 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써놓긴 해드릴게요. 드물어가 네, 법칙이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x-ui라는 그런 집합에 대해서 이제 교집합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교집합을 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집합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이 중에 그냥 교집합을 시키지 않은 어느 한 x-ui0, 그러니까 x차 집합 ui0, 이거보다 이 교집합 시킨 이 집합이 더 작겠죠. 근데 아까 여기에 대한 논의에 의해서 이 친구는 현재 파이네트죠. 이 친구가 파이네트예요. 이거 파이네트의 이제 서브셋은 당연히 이제 파이네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인터세션 i인 i에 대하여 x 차집합 ui가 파이나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집합이 이제 파이나이트면은 우리 논의하고 싶었던 i인 i에 대한 ui가 t의 원소가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 닫혀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공리도 만족시킨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되게 증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합적인 연산 등모로 간의 법칙만 잘 이용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줄이 오케이. 자, 세 번째로는
이번에는 교집합. 근데 교집합 중에서도 이제 유한계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닫혀 있다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이면 되겠냐면은 이제 유한계 이제 오픈 세트 유한계의 T의 원소들을 꺼내요. 그것을 UK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공집합일 때와 공집합이 아닐 때 나누는 것이 좀 더 엄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하고자 싶은 것이 인터세션 K가 1부터 N까지의 UK 이 친구가 이제 T에 들어가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 친구가 이제 공집합일 때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면은 공집합도 마찬가지로 T의 원소이기 때문에 얘도 T의 원소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트리비얼하게 증명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친구가 이제 공집합이 아닐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인터세션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세션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공집합이 있으면 진짜 공집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모든 UK에 대하여 그것이 다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얘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x-uk라는 것이 현재 파이네트라는 거 이것을 암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일단은 우리 끄집어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친구가 현재 T에 들어오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여집합을 생각해야겠죠. X에서 인터세션 K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UK를 차집합시킨 거. 이것을 본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모르간의 법칙을 활용해 주신다면은 유니언의 K는 1부터 N까지의 x-uk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적용된 법칙은 드모르간의 법칙.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논의에 의해서 지금 이 친구가 현재 파이네트입니다. 무한계도 아니고 그냥 n개를 파이네트인 것을 이제 n번 합집합시키면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한계를 합집합시킨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무 자명하게 파이네트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집합이 이제 파이네트니까 이 친구는 이제 t의 원소로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더 n까지 유한계 교집합을 시킨 것이 t의 원소가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증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가 되고요. 이 토폴로지를 뭐라고 말한다 했죠? 파이나이트 컴플리먼트 토폴로지. 그러니까 여유한 이상이라고 부르게 됐죠. 자, 그리고 얘가 비슷한 친구가 있어. 친구. 지금은 여집합에 대해서 이제 파이나이트인 걸로 했잖아. 근데 이제 파이나이트인 거 말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카운터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이 카운터블한지 언카운터블한지 그걸 따져가지고 이제 파이나이트 이제 인피니트 이게 아니라 카운터블을 바꿔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논의가 똑같기 때문에 위에서 그냥 가져와서 똑같은 논의를 해주자면은 자 여기 있는 친구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서 이번에 뭘로 바꾸게 될 것이냐면은 여기에서 x가 셋일 때 t 이번에 c로 바꾸겠습니다. tc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면은 자 여기가 이제 파이너트가 아니라 이제 카운터블 계로 여집합이 이제 카운터블일 때 그럴 때 있는 모든 이제 A를 파워셋을 이제 다 가져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토폴로지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제가 위에서 증명해 보여드렸던 방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증명하진 않을 것이고요. 이럴 때 이 친구들이 이제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은 이제 파이네트가 이제 카운터블로 바꾸게 되겠죠. 그래서 call the countable 컴플리먼트 토폴로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또는 코카운터블
토폴로지라고도 부릅니다. 한글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카운터블이 이제 한자로 하면 가산이잖아요. 여가산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위상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질문 있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파이나이트 컴플리먼트 토폴로지 또는 이제 카운터블 컴플리먼트 이제 토폴로지 이 두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이 위상수학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거나 이제 참고지 따질 때 발리로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후 이제 위상수학 공부하게 된다면은 되게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게 위상수학은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디스턴트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렸을 때 그게 되게 엄밀하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해석학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죽으면서 사용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하 개반을 공부하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거의 이제 디스크릿 매트릭 스페이스가 이제 발리로 많이 적용되고 주로 이제 놈드 스페이스 아니면 일반적인 거리에 대해서 그냥 공리를 사용하는 거 이 정도밖에 적용이 안 되는데 여기서 위상수학 공부할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그 공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유한 이상, 여가삼 이상 이런 것들이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름 붙여진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각 공간에 따라서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떤 토폴로지가 주어지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토폴로지가 무엇인지 잘 익숙하게 만드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사실상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위상수학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공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거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 앞서서 좀 더 먼저 증명하면 좋겠는 게 있거든요. 띠오렘. 우리가 이제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는 이제 당연히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었냐면은 이 열린 집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집합 인트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가운데 끼어드는 이제 오픈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정의였고 거기서 그 성질로는 우리가 이제 공집합과 이제 전체 집합은 이제 오픈이다. 그리고 오픈셀에 대해서 이제 무한합 집합은 오픈이다. 그리고 오픈에 대해서 이제 유한 교집합은 오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그것을 이제 정의로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전에 매트릭스 스페이스에서 정의로 활용된 것은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주어집니다. 이상 공간이 주어졌을 때 X의 임의 서브셋 S에 대하여 자, S 왜 쓰냐면은 이게 서브셋의 약자를 그냥 쓴 거예요. 자, 근데 S가 T의 원소다 라는 것은 이제 윙이가 무엇이었냐면은 그니까 S가 이제 X에 대해 S에서 오픈이라는 거죠. 자, 이것과 동치 명제가 이제 무엇이 되냐면요. X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U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중간에 이렇게 쭉 끼어들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오픈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오픈볼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오픈볼이 현재 집합 U가 역할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U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제 다시 공치 명제를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대신에 이제 T의 원소로 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U가 T에 있다는 것을 보는 동안 여기 이게 바로 U가 오픈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오픈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자, 익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고 일단 이후에 더 활용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쉬운 오른쪽으로 가는 only if 파트부터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가 이제 T의 원소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 만족시킬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T의 원소인 게 일단 자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S잖아요. 얘가 S면 끝나요? 증명 끝?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거 성립한다는 건. 그러니까 S가 T에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별 쓸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U라는 것을 제가 S로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모든 x의 원소 x에 대하여 s는 당연히 앞에 썼잖아요. 그 s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s는 s의 부분집합이다. 너무 자명한 얘기고요. 이 s가 이제 유역하라고 있으니까 증명이 끝났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반대 파트, 이 부분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실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를 여기서 만족시키는 x를 a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 있는 s의 원소 이제 a에 대하여 이번엔 there exists 하기를 각각 a마다 이제 그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그 u라는 그 오픈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즉 t의 원소 오픈이 존재한다는 건데 이것을 각각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ua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과 같은 정의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consider ua를 다 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는 s에 대한 원소잖아요. 그 a가 이제 s에 대한 원소인데 각각 그때에 대한 각각의 모든 ua들 그 오픈들을 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여기 이 친구 있잖아요. ua가 이제 s의 부분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이제 합집합을 걸어요. 그래도 이제 똑같이 성립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A에 대한 합집합을 거더라도 결국 어차피 S는 S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S를 계속 합집합시켜봤자 S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무엇이냐면요. 유니언의 A인 S에 대하여 UA가 이제 S의 이제 서브셋이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여기 얘기 잘 본다면은 A가 이제 UA에 대해서 이제 원소의 양상.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걸 생각할 거예요. 여기가 양변에다가 이제 UA를 다 모으게 될 건데 이 UA를 어떻게 모으게 될 거냐면은 이제 각각 A를 S에 대한 원소 모든 A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UA를 합집시킨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항상 이제 A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A를 다 얼마큼 모을 거라고요? S에 있는 모든 A를 다 모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S가 될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오른쪽은 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될 거기 때문에 포항경위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의 표방관계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런 관계니까 결국 두 개 같다는 얘기죠. 좀만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 돕기 위해서 표시해드리자면은 여기를 통해서 제가 이걸 이끌어냈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걸 이끌어냈어요. 따라서 S가 유니언 A인 S에 대하여 U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있어요. UA는 이제 T의 원소 오픈이죠. 이것들이 이제 무한합집합 시켜도 이것은 T의 원소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리 두 번째. 따라서 이제 S가 이제 T의 원소다. 따라서 S가 오픈이다. 이런 얘기를 증명을 끝냈어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여기서 잠깐 과정을 좀 물어봐 드릴게요. 자, 거리라는 개념 썼나요? 자, 거리를 1도 논하지 않고 지금 논의를 펼쳐나갔죠? 이것이 비상수학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대신 좀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서 예시를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예시에서는 1번으로 할까? 뭐 똑같은데? 자, 일단 번호는 넘버링은 할게요. 지금 제가 하려는 건 무엇이냐면은 x라는 그 집합을 그냥 실전집합 그러니까 1차원적인 그 리얼 라인으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TU를 TU를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U라는 숫자는 왜 붙었는지는 이제 이름을 들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TU를 어떻게 정의하게 될 것이냐면은 그 아래 이제 부분 집합에 이제 S를 이제 모으게 될 건데요. 만족시키기를 S인 이제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실수 A, B가 존재해서 만족시키기를 X가 이 오픈 인터벌 안에 X를 포함하는 이 오픈 인터벌이 존재하고 이것이 집합 S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쏙 들어가는 이제 오픈 인터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만족시키는 이제 집합 S들을 다 모아놓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때 TU, 이 T가 토폴로지가 됩니다. 너무 토폴로지가 된다는 게 너무 자명하긴 한데 그래도 엄밀하게 증명하는 과정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렇게 증명이 된다면은 우리는 이것을 부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요. 유설 토폴로지 라고 부릅니다. 유절이니까 이제 한국어로 한다면은 보통 위상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 이런 성질들은 여러분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공간이에요. 이상수학에서 다룰 수 있는 공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이제 뭐라 말할 수 있냐? 유일하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유절 토폴로지입니다. 왜 유절 토폴로지냐면은 유절 매트릭으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그런 토폴로지거든요. 그 얘기를 일단 리마크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저 토폴로지가 그런 거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음, 유저 매트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투노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그 제곱해가지고 더한 다음에 이제 전체 2분의 1제곱을 씌우는 그런 계산들이 다 가능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 매트릭이 나왔으니까 행복하겠죠. 거리를 못 논하는데 가지고 거리가 나온다. 되게 행복한 얘기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 저렇게 정의한 TU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 되느냐, 이제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것을 일단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일단 공집합이라는 이 친구가 T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이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S가 현재 공집합인 거잖아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에서 이제 있는 모든 X를 대하여 꺼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쓴 것이 뭐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 empty set에서 X를 꺼낸다 라는 이 전제가 잘못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P이면 Q이다 이것을 증명을 할 때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 명제를 거짓이라고 말해요, 참이라고 말해요. 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은 참이라고 부르죠. 논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를 공어창이라고 부르거든요. 베큐스 트루. 저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튼 자명이에요. 이유는 전제가 당연히 거짓이니까.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결론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를 여기서 쓰게 된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전체 집합. 그러니까 여기서는 R이 되겠죠. R이 이제 TU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이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R에 대한 이제 모든 X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이제 이 X가 이제 다 성립하게 되려면은 이 R이 여기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R에 대하여 여기 들어온 S에 대한 중간에 이제 끼어 들어가는 이 오픈 인터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야 될 텐데요. 이 오픈 인터벌을 어떻게 잡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잡냐? X를 포함한 오픈 인터벌을 잡으면 되니까 X-1부터 X 플러스 1까지 이 오픈 인터벌을 잡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것은 현재 아래 부분 집합이면서 X를 포함하니까 중간에 끼어드는 오픈 인터벌을 잡아버렸네요.
자, 끝났습니다. 따라서 R은 TU의 원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끝났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이냐? 무한 오픈에 대해서 무한 합집합은 이제 또 오픈이다, T에 속한다 이런 것을 보여야겠습니다. 그럼 아까 했던 거 똑같은 논의를 해볼게요. 대신 집합적인 논의가 약간 달라지게 되겠죠. UI 이제 T의 원소들 이제 모든 UI들이 이제 꺼내와가지고 모든 UI라기보다 I인 I 이런 것을 무한계를 꺼내서 이제 여기에다 무한 합집합을 시켜도 이제 과연 T의 원소가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 조건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이 X가 우리가 지금 논하고 싶은 유니온 I인 I에다가 UI의 원소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UI의 원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합집합을 한 그 전체 큰 집합 안에서 X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합집합 시켰을 때 이 X가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합집합 시키기 전에 각각의 이제 그 집합들에 대하여 무조건 어느 하나에는 X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걸려가지고 X가 있는 곳이 존재하겠죠. 그것을 제가 I0로 말하겠습니다. I0인 I가 있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X가 UI0의 원소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S가 UI0의 이제 원소가 되고 UI0는 당연히 이제 TU의 이제 원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펼쳐낼 수 있냐? 라고 한다면은 제가 여기 지스트 하기를 AB가 존재해요. 썼을 때 하기를 이제 X가 이제 포함되고 UI 싹 들어가는, 그러니까 중간에 쏙 들어가는 이런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잡았을 때 UI0는 이렇게 UIG를 포함시켜가지고 합집합 시킨 거에 이제 서브셋이 되겠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거 대신 이거 보신다면은 X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런 연기를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니온 I인 I에 대하여 UI가 T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완료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증명이 끝났습니다. 세 번째를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는 약간 좀 두 번째보다는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시작은 똑같이 유한계 이제 오픈에 가져와요. 유한계에 이제 T의 원소를 가져옵니다. N개를 가져왔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우리가 논의하고 싶은 것이 이거죠. 인터세션 K는 1부터 N까지 UK, 이 친구가 이제 U의 원소가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보일 것이냐? 여기 있는 이제 X에 대하여 여기 있는 X에 대하여 이제 어떤 논의를 펼칠 수 있을 거냐면요. 자, 인터세션에 이제 X가 원소 포함되는 것은 이제 그 아까 각각 U1, U2, UN 이런 그 모든 UK라는 그런 집합 안에 S가 다 들어갔어야 되죠. 이번에 인턴 세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면요.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 UK에 대하여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네, exist 하기를 이제 위와 같은 논의예요. 음. 그리고 UK 원소니까 위와 같은 논의를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UK가 이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AK, BK 이렇게 첨자를 붙여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썼을 때 하기를 X가 이제 각각 이렇게 오픈 인터벌이 끼어드는 오픈 인터벌이 존재할 것입니다. 각각의 UK에 대하여.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런 인터벌이 존재할 거예요. 근데 인터벌이 존재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은 여기 있는 것들 다 인터섹션 하면은 되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작아져도 얘가 끼어들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겠죠.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좀 최대한 키우고 얘는 최대한 작게 가지고 이 여기 가능한 AK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리고 BK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 가지고 구간을 줄여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은 가장 그 작은 구간보다는 그 여태 얘기가 이것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항상 S가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테이크하기를, P라는 것을 maximum of A1, A2, AM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Q는 뭐겠어요 그러면? minimum of B1, B2, B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X는 P와 Q 사이에 이제 오픈 인터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인터섹션은 이제 유언기 하더라도 PQ가 여기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되게 자명스럽습니다. 구간 때문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이건 되게 자명하니까. 따라서 인터섹션 K는 1부터 N까지의 UK, 이것이 T의 원소다 라는 것이 증명이 완료됐네요. 끝!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유저 매트릭으로 이제 보통 위상이 이제 위상인 것을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 증명 과정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안에서의 그 오픈 인터벌이라고 부르는 여기 A하고 B가 빠진 이런 구간만 되냐? 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니거든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것이 아니라 똑같이 R에 대하여 이번에는 TL을 한번 정의해 보려고 하는데, TL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중간에 A도 포함되게 이렇게 끼어들게 되는 반 열린 구간이, 반 닫힌 구간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도 해도 당연히 재밌는 것이 위상이 돼요. 위상이 되고요. 이렇게 위상이 됐을 때 이 친구를 뭐라 부르게 되냐면요,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극한이 닫혀 있죠. 그리고 이제 닫힌 것에 극한하고 관련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부르게 되냐면은 lower limit topology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ower limit니까 한국어로는 하한 위상이 되네요. 어때요? 괜찮을까요? 근데 증명도 똑같아요. 증명 과정에서 단순히 여기 이게 하한 위상,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닫힌 것에 바뀐다는 것, 그거 차이뿐만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증명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호만 잠깐 바꾸는 거예요. 기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증명이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당연히 시밀러리로 하면 되는데, 이것도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놓고 다시 집에서 확인해 보신다면은 되게 엥?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제 단순히 이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증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럴 때 하한 이상이 되고요. 당연히 반대되나요? 네, 됩니다. 근데 둘 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하한 위상부터 이제 정의를 하고 우리는 이것만 좀 더 얘기해도 충분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의미가 많아져요. 아무튼 하한 이상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상한 이상도 존재하고,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느냐?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 그리고 어퍼 리미트 토폴로지 두 개 다 합쳐서 이제 하프 오픈 인터벌 토폴로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프 오픈. 근데 이것도 그냥 하프 오픈인데 하프 오픈을 쓰다가는 이제 이게 로어인지 어퍼인지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저는 이름을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고 부르자라고 일단 질러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재밌는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자, 리마크. 아까 위에 했던 그 두 가지 예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이제 주어졌을 때 여기서 쓴 제 U는 유저 토폴로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저 토폴로지를 얘기한다면요.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직관적인 그런 사실들이 이제 다 거의 통하는 공간이라고 봐도 된다. 라는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A, B 이렇게 오픈 인터벌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 또는 이제 오른쪽이 이제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까지 가는 거 이 친구들이 이제 T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픈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한쪽에 닫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여기 원소인 것을 그냥 직접 해보시면 돼요. 저기 원소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토폴로지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그게 오픈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오픈이 아니네요.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왜 오픈이 아니냐 라고 여러분들 주장하고 싶다면요. 당연히 뭐 때문에 안 될까요? 만약에 X를 이렇게 찍어요. 찍었을 때 X에 대하여 제가 중간에 이제 유저 토폴로지니까 그 사이에 이제 오픈 인터벌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단점 중요한 거 뭐냐면은 X가 이거일 때 오픈 인터벌 잡으면은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안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쏙 들어올 수가 없죠. 중간에 낑겨 들어가는 그런 오픈 인터벌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X를 만약에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된다. 따라서 이게 T의 원소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재밌는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가 만약에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위상 공간을 가져오는데 위상 공간에 대해서 여기 L은 이제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 하한 위상을 가져왔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한 이상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오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 닫혀 있는 그런 인터벌이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A, B에 대한 그 오픈 인터벌 그리고 왼쪽이 닫힌 이 친구 그리고 왼쪽이 열릴 거는 닫힐 거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도 그리고 왼쪽에 닫혀있는 이것도 이게 몽땅 다 T의 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오픈셋이에요. 어? 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오픈 N인데 라고 하는 것이 얘랑 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두 친구도 여기서는 오픈이에요. 되게 웃긴 게 오픈하고 클로즈드 이런 위성적 성질이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공간에 영향을 받아요. 수학에서 본질을 찾는다 보면 이제 공간에 좀 초점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어? 왜나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이 이 지점으로부터 A로 봤을 때 어차피 다른 지점 여기 같은 경우도 B여봐요. 이렇게 구간을 잡아버리면 뭐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B 어차피 열려있으니까 뭐 상관없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 B보다 왼쪽에 있을 때 저거 쪽은 이제 여기 왼쪽이 열려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할 거고 이오름이 위였어. A 때 이거 왜 가능하냐? 이 친구가 왜 오픈이냐?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점에서 다 문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논의를 거치고 있다면은 이 X의 A인 지점을 한번 논의하고 싶은데 이때 이거 A를 포함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끝납니다.
그럼 들어오죠, 당연히 안으로. 왼쪽이 닫혀 있는 것으로 이제 오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빨간색 표시인이 두 개도 이제 오픈이 되고요. 오픈이 아닌 다른 것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이제 닫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나 이런 이 세 가지 경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는 안타깝게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게 왜 안 들어오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대해서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자, 토폴로지가 이제 유저 매트릭이 주어지게 된다면은 이 친구들이 오픈셋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얼 리밋 토폴로지가 주어진 세상에서는 지금 이추친 이 친구들이 몽땅 다 이제 오픈셋이 됩니다. 빨간색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관을 띄워놓는 되게 생사는 이상한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재밌죠?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연속성도 깨지고 여러분들 직관 그 거리라는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요상한 일은 발생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매력적이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좋네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해보세요. 자, 이거 오픈이야. 왜 오픈이야? 반열린 공간, 반닫힌 공간인데 이건 오픈이라 말할 수 없겠지. 요얼리밋 토폴로지가 주어진 그 스페이스에서는 당연히 오픈이야. 하면은 애들이 이럴 겁니다. 우리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그럼 알 수 있겠죠. 거리라는 그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다. 오픈 클로스드 이런 프로퍼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디펜드 돼 있다?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간을 언급하면서 확장시키면서 이 공간이 뭐가 주어졌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논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좀 더 매트릭 스페이스에 대한 좀 더 많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저 매트릭이 주어졌는데 그거하고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가 여러분들이 가장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 매트릭 스페이스. 매트릭 스페이스는 토폴로지와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냥 위상 관점에서는 그냥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매트릭 스페이스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위상 공간은 이제 어떤 거냐면 오픈셋 때만 모아놓은 것이에요. 닫힌 집합 안 모아놓습니다. 오픈셋, 그러니까 열린 집합만 모아놓은 공간이고, 열린 집합만 모아놔야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매트릭 스페이스에서 작용하는 그런 원소들이 다 그 1, 2, 3번 그 공리를 만족시킬 거기 때문에 그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제 토폴로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매트릭 스페이스의 오픈셋들, 자, 이 집합의 이제 오픈셋들이 다 음, form topology for. 이 친구들 토폴로지를 형성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얘가 설명해주고 있죠. 괜찮을까요? 다시 내용으로 넘어와서 얘네가 이제 토폴로지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 시스템을 모아놓은 이, 이 토폴로지를 우리가 부르기를 덜을 썼네요. 유니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그 토폴로지가 되게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 유일하다는 거죠. 토폴로지 for x. 근데 중요한 것이 induced by d 또는 이제 말하기를 generated by d 라고 해가지고 이 거리 함수 이 d의 d로부터 유도되는 토폴로지로서는 이게 유일하다 라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뭔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이제 유저 매트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유도가 되는 유저 토폴로지는 약간 매트릭 스페이스보다 좀 더 작은 개념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R이 아니라 이제 Rn 스페이스로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라는 것을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유저 토폴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유저 매트릭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매트릭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이제 가장 보통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여러 가지 사석들을 찾아보면서 되게 느끼게 된 건데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데 보통 거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냐면은 내적 공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투노름 이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되게 작은 개념이죠. 생각보다 매트릭 스페이스보다. 유저 매트릭이 주어졌을 때 더 유저 토폴로지 for Euclidean space 이것은 토폴로지가 되는데 D로부터 유도된 그 토폴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저 매트릭으로부터 이제 유도되는 Rn 스페이스 사이에서의 그 토폴로지가 이제 유저 토폴로지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되게 직관적인 논리들이 다 성립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마지막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랬을 때 Rn하고 유저 토폴로지가 주어진 이 스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얘기를 했던 이 친구가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디안 n 스페이스 같은 거는 유저 매트릭이 주어진 그런 유저 토폴로지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때요? 괜찮나요? 자, 이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성성을 맛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좀 더 깊은 논의 같은 경우는 위성수학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들 많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 얘기를 왜 오늘 공부를 했냐면은 제가 가끔씩 계속 꺼낼 거예요. 위성수학 관련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수학의 본질, 해석하고 논의하면서 너무 우문한 개구리가 되지 말라고 계속해서 위상수학적 내용 그런 것들을 계속 꺼내게 될 거니까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위상수학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거리를 무너내지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지 말고 아 이런 거구나는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정도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도 어디 가서 이제 위상수학이 무엇인지는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로 이어지는 되게 많은 논의들은 되게 매우 어렵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이제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정도로 이제 위상 공간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공간 다 다뤘어요. 이제 모든 공간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위상 공간을 거의 안 다룰 거예요. 그냥 매트릭 스페이스까지 있는 그 모든 거기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리들, 그리고 완비에 집중하면서 우리 해석학적인 논의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